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첫날이 됐고, 첫 강의를 또 제가 AI 융복합 아카데미 대표이다 보니 첫 강의 오픈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융복합 아카데미를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한 지는 지금 3년, 4년 차 접어드는 것 같아요. 4년 차. 그래서 MKY를 통해서 짹짹이 수석 연구원까지 하고 수석 장학생까지 끝내고 그때는 막연히 갱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자기 개발, 뭐 새로운 통로, 새로운 어떠한 것 이런 거를 조금 찾다가 우연하게 MKY 대학을 만났고 그 우연한 그 마중물이 저의 인생에 굉장히 또 다른 변화를 이끌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AI 행복한 아카데미 사업자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뭔가 운영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이렇게 들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꾸준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초반에 월 1,000, 오복에 월 2,000 뭐 이런 강사 이런 돈을 수익한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현혹되는 것도 많이 있었고 현혹 막 그랬긴 했지만 저는 그런 돈에 대한 욕심이 처음부터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 수익을 내는 일을 한다는 건 그만큼 내 수익이 된다는 건 그만큼 내 에너지와 시간을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불로소득이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뭐 장기적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수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단발성으로 되는 일은 세상에 그닥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꾸준함으로 이렇게 왔던 것 같고, 제가 이제 4년 정도 접어들면서 한 번도 AI 융복합 아카데미에서 저의 존재라던가 제가 어떤 사람이다라던가 이런 거를 그냥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어느 이제 옥하방이나 이런 데 리더들을 보면은 그 방에 갔을 때, 이 리더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지가 좀 확고하면, 그 방에 머물러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저도 그냥 막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를 좀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4년 정도 진행을 해보면서 제가 겪었던 것들을 사이사이 넣어드리면서 융복한 아카데미의 그 박은숙이라는 캔디쌤이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내가 그러면 이곳에서 머물러서 나에게 앞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어쩌면 조금 좀 디테일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내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조금 어떤 뭐 AI 강의라든지 캔바 강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새해도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다이어리도 구비하고 필사노트도 구비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초창기에 너무 몰입을 하면은 나가 떨어지는 상황들을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조금 느슨하고 느린 듯한 그리고 근데 이런 패턴이 왜 나한테 이렇게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지난 시간 동안 그런 남들이 하는 것들을 막 따라해본 행위들을 막 해왔고 경험을 했고 아닌 것은 빼고 긴 것은 플러스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안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 작년에 12월 첫째 주에 이제 두 번째 송년회를 했는데 송년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송년회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이 6분짜리 강의고 우리 캔바 영상 디벨롭 강사이신 박지영 강사님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 요거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하고 공유가 되었을까요? 공유가 됐나요? 네. 네.
소리 공유하셨을까요? 잠시만요. 소리 공유를 따로 안 했었는데. 체크하셔야지. 어, 줌에서. 공유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공유 중지. 이거 맨날 똑같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어디서 하나요? 소리를. 오른쪽에 소리 공유가 있죠. 체크하는 거요. 체크박스가 음, 있어요. 없는데 더보기 들어가 볼까요? 아니, 공유 버튼 누르고, 일단. 네, 누르고. 누르고, 오른쪽에 버튼이 있죠. 네모가 3개. 네, 제일 위, 소리 공유. 네. 네.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이제 들리실까요? 네. 잠시만요, 캔디쌤. 전체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디자인? 나랑은 거리가 먼 얘기 같다고요? 잠깐만요. 캔바 하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복잡한 툴, 어렵고 비싸다? 그건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누구나 클릭 몇 번이면 감탄 나오는 영상 디자인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게다가 잘 숨겨진 기능 하나, 이거 알면 진짜 신세계예요. 디자인,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결과도 조금 새롭습니다. 아까 제가 다시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해도 됐고 지금은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이건 인생책이다, 몇 번을 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한 책은 사실 린치핀이었고요. 린치핀에서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가 선물이었습니다. 선물. 그래서 그 예술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작품이나 이런 거를 주변의 지인이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팔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팔았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선물을 줬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제가 저는 이제 상담센터에서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발달이 느린 아동들을 만나고 그들의 부모나 가정들을 좀 지원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언어를 돕는 언어 치료사이기도 합니다. 센터를 운영한 지 지금 8년이 됐고요. 지금 파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왔을 때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사이가 됐는데, 여기 왔을 때 정말 마이너스 500으로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험 약관 대출 마이너스 500 받아서 원룸에서 시작을 하면서 상담센터를 어렵게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진행했었던 그런 배짱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제 스스로의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었던 것이 시작이었고, 저는 본인의 가능성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때부터 정말 시작이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변 어떤 행운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와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세상에 한 존재로서 태어났고 이 존재가 그냥 대충 살다가 죽지는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했고, 그리고 나는 이미 그것들을 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정말 잘 빚어서 너가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그거를 딱 천국문에 갔을 때 정말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가 할 일을 다 하고 왔구나라는 말을 듣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모토였고, 저는 그래서 여기도 항상 써 있는데, 나는 이미 이것을 모두 이루었다라는 말을 책상 앞에 써놓고 그 말을 항상 되뇌이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AI 시대까지 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두 눈으로 이제 보고, 이것들을 그냥 만약에 제가 상담센터만 운영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제 성향상 그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치면은 과연 지금 도래한 AI 시대를 맞이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어려워,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뭐 굳이 나 뭐 엑셀이나 워드 그런 거 잘하지 못해도 뭐 다 그냥 쓰는 것만 몇 가지만 해도 뭐 살아갈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지금 모든 학문을 하신 분이나 학자나 뭐 예결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제 완전히 시대가 격변의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들 계시는데, 정말 그런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사, 그러니까 2년 전에 챗GPT가 이제 들어오고 그것들 조금 짬짬이 보면서 저도 재작년에 딱 AI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딱 시작을 딱 하면서 지금 2년 정도 쭉 꾸준히 AI의 변천을 계속 직접 겪어보고 느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금 올해가 꼭 배워야 되는 시기고, 오히려 그 전에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조금 굉장히 정결해졌기 때문에 올해 배우기가 굉장히 이 툴을 만나기가 되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I 융복합 아카데미, 제가 뭐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뭐 위대한 업적을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AI 융복합 아카데미에서 특히 우리 중장년 40에서 60, 70 되시는 우리가 거기서 마이너스 뭐 17세를 빼야지 된다고 학자님이, 김민 학자님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이에서 좀 뺀 나이로 봤을 때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AI 시대에 우리의 가능성이 다시 시작되는 2026년을 맞이하면서 그럼 나는 나의 가능성을 뭐가 있을지 뽑아내는 것, 그리고 찾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태도의 변화라든지 어떤 열정의 변화가 생겼다고 하면 돕는 자로서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작년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제가 린치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당신의 가능성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인스타에다가 한 여러 번 올렸더니 다른 북클럽에서 이 책을 읽기도 하시고, 제가 몇 분이 또 소개도 하고 뭐 선물도 드리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여태까지 읽었던 자기계발서의 틀을 깬 그런 책이고, 막연한 그런 뭐 좋은 말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진짜 심장을 이렇게 조금 흔들리게 하고 다시 한번 나가고 싶은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책이어서 요 부분의 챕터를 가지고 강의안을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 있는 챕터가 12가지로 나옵니다. 12개. 그래서 당신의 위기와 기회를 바라보는 12가지 창조적 사고법 이래갖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같이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 PPT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PPT를 멋지게 잘 만들었을까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AI를 꼭 배우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이걸 AI로 다 만들었긴 했지만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제가 이 강의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간결하게 이제 이걸 만들 수도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진짜 문해력과의 싸움이다. 책을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챕터를 제가 하나, 둘, 셋, 4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프레임의 전환, 두 번째는 태도와 소통의 혁명, 세 번째는 확장과 연대, 네 번째는 젠더의 통찰과 액션, 요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에 지금 프레임 자체가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나는 AI가 너무 두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프레임을 딱 갖고 계신다면, 이제는 AI는 내 경험을 빛내주는 도구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 프레임 전환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재해석, 생성, A학점, 기여, 이게 키워드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가장 이 책을 읽으면서 놀라웠던 건 A학점 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니콜라 테슬라가 1935년에 21세기 로봇은 고대 문명에서 노동이 차지했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변화가 채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어 마친 뒤 인류는 속박에서 해방되어 더욱 숭고한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1935년 얘기예요.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 단어에서 이 숭고한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이 말이 되게 많이 와닿고,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나의 가능성을 오늘 좀 활짝 열어놓고 저와 함께 공감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어떤 그 신발을 제조하는 마케팅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이제 직원 2명을 파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 직원은 전화를 해서 절망적입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라고 전화를 했고, 두 번째 직원은 찬란한 기회입니다. 신발이 아예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포문을 연 이제 이 책이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 절망적으로 생각하는지,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말들은 사실은 어디서는 많이 들었던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게 그냥
좋은 말, 글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좀 심장이 파동이 조금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느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심장이 두근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가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I도 다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 AI 전에 컴퓨터 다 만들어졌고요. 그 전에 뭐 우리 스마트폰 다 만들어졌고 전기 다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나의 나이, 난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거, 그리고 나의 뭐 환경적인 거, 뭐 나는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스스로의 이 한계랑 이 한계가 AI 공포랑 맞닥뜨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런데 그거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만의 시나리오일 뿐이다. 그래서 AI가 어렵다라는 시나리오를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일터에서 내 경험을 빛낼 도구다라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겠다. 이게 첫 스타트예요. 2026년도는 모든 게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내가 외면하느냐, 나의 비서로 잘 쓰느냐, 나를 빛낼 도구로 쓰느냐, 이것만 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결정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지금 AI를 배우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 일을 이렇게 지혜롭게 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왜냐면 저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못 되고, 그리고 오늘 강의안도 제가 지금 이게 지금 32페이지의 장표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내가 생각한 것도 쓰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만드는데 한 3시간 걸렸거든요. 아마 그때 제가 AI를 배우지 않았다면 32장의 장표 만들려면 한나절 7시간 8시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용 파악하고 어디서 어떻게 넣어야 되고 또 이거 뭐 이렇게 눈금자 맞춰야 되고 막 폰트 찾아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오래 걸렸던 PPT가 제가 3시간 정도에 이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더 빨리 만들 수도 있죠. 더 유능하신 분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들이 이 AI가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지금 저는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책 안에서 제가 가장 좀 감명 있게 봤던 이제 장표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거죠. 종이책을 펜을 떼지 않고 직선 네 줄로 점 9개를 모두 읽으세요. 바깥에 있는 점 8개 안에서만 선을 그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런데 불쑥 새로운 기능을 딱 주는 거예요. 이게 AI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종이의 여백을 마음껏 이용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림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짜여진 틀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계가 딱 주어지는 어떤 제한적인 곳에서는 우리가 늘 고군분투해야 되고 한정된 자원을 쪼개 써야 되고 나눠 써야 되고 누군가를 앞질러서 가야 되고 이런 경쟁 구도에 있었던 사회라고 하면 AI 시대 도래가 저는 너무 반가운 게 뭐냐면 이렇게 누구를 앞질러 가야 되고 한정된 자원을 나눠 써야 되고 고군분투해야 되고 미친 듯이 달려야 되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발달이 느린 부모님들이나 아이들 그 친구들에게 이거는 굉장한 기회고 도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이 신념은 제가 거치질 않는 것 같아요. 더 하면 더해지 걷어지지 않는 신념화가 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쪼개서 실행해 나갈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만들어진 판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이 점을 더 한계가 없이. 그렇다고 하면 그 가능성의 우주로 나의 발걸음을 한번 내딛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한정된 자원을 쓰고 다른 사람을 앞질러야 되고 이런 것들은 측정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딱 측정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서열 중심, 성 중심, 여러 가지 가계도의 중심 이런 어떤 중심 측정이 딱 있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있었다고 하면 그곳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가능성의 우주로 한 걸음 내디뎌야 된다. 사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7, 8년을 좀 해본 경험이 있는데 30대에 그때도 저는 뭔가 물건을 누구한테 권하거나 팔거나 이런 거는 잘 못했는데 거기에 가서 듣는 강의를 제가 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 성공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 거기서 하는 제품의 어떤 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듣는데, 일반 주부로 있다가 그런 정보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뭔가 뇌가 시원해진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성공자들이 생각하는 그 마인드를 듣는데, 막 심장이 너무 두근대고 그렇게 되고 싶은 욕구가 엄청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대에 내가 얻은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어떤 핀이라든지 성공해서 월 500, 1000 이런 사람은 절대 되지 못했으나 거기 안에서 배웠던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제가 복제를 했던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떤 가능성을 열어줬던 스타트다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40대, 지금 50대가 지나니까 그때 그 시간이 내가 굉장히 좀 커진 사람이 되는 그런 도약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제가 사람들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좀 달라졌었는데 어땠냐면 이렇게 큰 우주에 대한민국에 한 가정에 한 교회에 여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난 것 자체가 너무 인연이고 그 인연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막 다투고 뭐하고 욕하고 이런 게 굉장히 부질없고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굉장히 어떤 한 우주에 아주 보잘것없는 점이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점으로서야 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이 가능성의 우주로 한 걸음 내딛는 거 이미 만들어진 판에 한 걸음 내딛는 것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측정의 세계를 조금 벗어나서 AI를 남보다 더 많이 쓰고 많은 툴을 알고 다루려는 것보다는 사실은 AI와 함께 내가 세상에서 환경에서 아니면 내 일상에서 이거를 어떻게 잘 생성해서 한 걸음 나아가 볼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학점 주기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그 음악원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대학원 이렇게 학점을 주는데 누구는 A 주고 B 주고 C 주고 이럴 게 아니라 모두에게 A 학점을 주는 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A 학점을 주겠다. 근데 A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2주 동안에 교수한테 편지를 써라. 그래서 보내는 날짜는 내년으로 하고 미래로 하고 교수님께 제가 A 학점을 받은 이유는 이라고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이 특별한 점수를 받은 후 일어난 일을 최대한 자세하게 쓰라고 해서 A 학점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C학점 짜리 내가 A학점이 되지 못하는 학생들은 내가 A학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기쁜 상황에서 그 A학점을 받은 거를 처음에는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쓰는 게 되게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내가 된 것처럼 A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무엇을 했는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결과가 있기 전에는 뭔가 행함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1년 동안 통찰하고 굵직한 사건을 위주로 작성을 하고 과거 시제로 쓰고 어떠한 특정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도달해서 내가 이겼다라고 쓰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준 거였고 그 A학점을 내가 이미 썼다는 거는 여기에는 사실은 소소하게는 사실은 감사일기도 저는 좀 포함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나의 가능성을 미리 상정하고 사람과 상황을 대하는 거죠.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 나를. 다른 사람뿐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고 나는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나는 이미 AI 전문가 A학점, 나는 이미 캘리그라피 A학점, 나는 이미 영상 콘텐츠 A학점, 나는 A학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미 학점을 주고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 A 학점 주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아이들을 만나고 발달이 느린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이 학습을 돕고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이들에게 가장 제일 먼저 뽑아내는 게 강점이거든요. 강점. 그래서 못하는 것은 저는 보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하고 뭐도 못하고 하는 거 듣는 걸 되게 싫어하고, 저는 이 아이가 아주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분명히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다. 그 강점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초반에 주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통찰해서 그 아이의 강점을 찾아내는 순간부터 저도 굉장히 신이 나지만 그 아이의 어떤 그런 학습이라든지 그 능률이 굉장히 커브가 빠르게 진도가 나가는 걸 제가 매번 느껴요. 근데 그렇게 느끼면서 정서적인 것도 제가 이미 강점을 가지고 A학점을 주면서 시작하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스럽고 온정적인 사람으로 이 아이를 대하니까 뭐 학습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존감 회복도 되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쓰면서 언어 치료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숙달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30대 네트워크 마케팅에 속해서 거기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봤겠죠. 저도 뭐 정말 이렇게 샴푸 하나 갖고도 뭐 부산까지도 가고 막 이랬던 그런 열정이 있었던 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훈련된 것들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만날 때 가장 강점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제 몸에 많이 조금 연습되고 학습되었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그냥 타고난 제 성향도 있고 유전적으로 타고난 성향도 있긴 하지만 매사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뭔가 나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서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정말 남들보다는 뭐 특별하진 않지만 꼴찌는 안 되는 거를 내 스스로 믿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날 때도 부모님들을 만날 때도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에너지를 쓴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여자가 되는 패턴으로 조금 돌아가게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행복함 아카데미에서 책을 읽기를 지금 3년 차 아침에 책 3년 동안 읽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서명 선생님이랑 단둘이 읽기 시작을 한 게 지금 이렇게 3년 동안 이어지게 된 거였고,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나는 책을 읽을 건데 누가 들어와서 같이 읽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그냥 계속 무료로 했는데, 작년에 하반기쯤 됐을 때 이제 몇 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책만 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 정말 통찰할 것들, 이제 아니면 문장 나누기를 통해서 삶에 조금 어려운 것들도 얘기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미안한 것도 있고 그러신지 10,000원이라도 받아라 뭐 이렇게 하셔서 제가 10,000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기여자 되기가 된 거죠. 내 스스로의 가능성을 내가 믿었고 나한테 A 학점을 준 상태고, 어차피 읽을 책이면 같이 읽을 건데 기꺼이 나는 기여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AI 기술을 배워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책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뭐 멋진 기업 강사가 되고 무슨 강사가 돼서 멋지게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해나가는 일인데, 정말로 낮은 곳, 보이지 않는 곳, 이런 곳에는 사실은 마음을 많이 못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소외되고, 이런 기술이 정말 더 필요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이 도움을 주겠다라고, 내가 기여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이 AI 기술을 습득을 할 때, 사실은, 뭐 이렇게 내가 이걸 굳이 왜 배워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그 누군가한테 기여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게 좀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독서 클럽을 학교 종이 땡땡땡 독서 크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나 혼자만의 제가 왜 책을 읽기 시작했냐면 언어 치료에 관련된 책이나 상담이나 뭐 어떤 심리적인 파트 어떤 조그마한 이런 파트의 책으로만 조금 읽기 시작하다가 그 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제가 저의 틀 안에 딱 갇혀 있고 그 외에 책을 거의 보지 않고 생활을 하는 저를 발견을 한 거예요. 굉장히 결핍된 그런 독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결핍에서 이렇게 여러 방면의 책들을 읽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풍부해지다 보니까 제 가능성이 점점 더 영역이 커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가능성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트 2에서는 이제 태도와 소통의 혁명인데 여기서는 리더십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안에서도 저는 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말이 규칙 제6조예요. 규칙 제6조라는 파트가 어떤 내용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미리 보지 않았어요. 같이 읽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규칙 6조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그래서 내가 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기여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스타트를 하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 저는 여기 계신 융카에 계신 분들을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올인을 했거든요. 조은재 선생님, 조은주 선생님, 박재 선생님, 뭐 서미영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 선생님들이 다 전자책이나 뭐 미리 캠퍼스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더가 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못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배워서 또 가르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내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떨어집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이 여태까지 보면은 본인들이 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지거나 힘들어 하시거나 본인은 이제 수익화를 많이 하실 수 있으나 간혹 통화를 저한테 오시는 리더분들은 외롭다 이런 말들을 또 많이 하고 어디서 고민 얘기할 데가 없다. 그리고 나한테 뭘 배워서 내가 뭔가 무료로 해주고 나한테 막 왔는데 결국은 또 딴 데로 막 가더라. 그래서 뭐 배신감을 느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간혹 좀 계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리더로 뭔가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할 수 있다, 해봐라. 충분히 당신의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정말 많이 얘기를 해드렸고 그분들이 시작을 하셨고 기수가 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빛나게 해줄 것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고 내가 어느 날은 조금 이렇게 뭔가 잘 안 되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빛나지 못하지? 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심리학자와 그 음악가가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냥 마케팅이나 뭐 브랜딩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자기계발서가 아니어서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특해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오케스트라에 보면 이렇게 지휘하시는 분이 되게 중심축이긴 하지만 모든 단원이 리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모니가 일어서 멋진 음악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AI는 직급이 없잖아요. 직급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의 프로젝트를 에 대해서 내가 지휘자가 되어서 AI 비서들을 내가 리드하도록 그거를 가지고 나의 컨텐츠를 만들고 내가 리더가 될 수 있고 융복합 아카데미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제가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올해에는 특별히 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저 이런 컨텐츠 읽고 하고 있는데 AI 융복합 아카데미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하고 싶어요 라고 문의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판을 펼칠지 자기가 갖고 있는 팔 물건이 있는데 어디 가서 피려고 하면은 돈 내라
뭐 붕어빵 장사를 해도 약국 앞에서 하려고 하면은 자릿세 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편안하게 이곳에서 어떤 자리를 펴고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근데 뭐 아무나 하는 게 그렇지 않겠죠. 저도 검증을 하죠. 사실은 검증을 하는 단계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검증이라는 게 강의를 너무 잘하고 뭐 컨텐츠가 대단하고 이런 것보다 저는 관계를 보거든요. 저와의 관계, 팀원으로서의 어떤 소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재밌는 게 규칙 제6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규칙 제6조가 뭐냐면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대하지 말아요. 저는 이 파트에서 조금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읽으시면서 캔디 선생님이 여기서 울었다고 하는데 왜 울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8년 전에 그 파주에 와가지고 마이너스 500으로 인생을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 남편하고 헤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받을 돈도 없고 있는 돈이 없는 상태로 쫄딱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곳은 파주란 특히 내가 아는 분도 한 분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하고 왜 헤어졌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명답을 제 규칙 제6조에서 제가 알게 됐어요. 물론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뭐 원망하고 화나고 이런 단계도 넘어서서 어떤 수용의 단계가 오고 이런 어떤 패러다임에 내가 조금 뭐 시간이 지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파트에서 어떤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스스로 너무 심각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 사람하고의 굵직한 관계가 있고 어떤 사소한 걸로 싸운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사소한 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A에 되게 좋은 것까지 다 무너뜨리는 실수를 범한다 라는 게 이 파티의 주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그래서 아마 나도 어쩌면 조금 더 어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아니면 실수 이런 거를 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파트였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요 파트도 그 관계 면에서도 꼭 읽어보실 파트도 되고, 그리고 내가 나는 뭐 쟤는 너무 잘하는데 난 잘 못해 라고 나한테 자꾸 스스로 심각하게 나를 대하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안 보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는 똑같은 질문을 해도 저렇게 퀄러티게 나오는데 나는 왜 그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유 닫아버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명 선생님께서 챗GPT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분석하라고 나온 게 있었잖아요. 제가 거길 넣었더니 뭐라고 나냐면, 너는 사전에 그 AI 강사임에도 제가 챗 GPT한테 그렇게 대화하는 거죠. 사전에 뭐 어떤 소스도 없이 내가 물어보면 너 이거 내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는 거죠. 제가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진단을 해준 걸 보고 제가 허허허 진짜 웃었거든요. 나 진짜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만족도 있게 챗 GPT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말이 저항하지 말고 존재를 하라,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AI 강의를 잘 못하고 캔바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뭐 그 디지털 드로잉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뭐 영상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안 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의 존재로서의 가치롭게 나를 생각을 하고 그 오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그냥 그 존재로서 그냥 받아들이는 단계가 챕터 7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물결을 거부하지 말고 내가 현실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고, 저는 이거를 제가 살면서 몸소 이렇게 막 정말 부딪히면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만 쓰고 나를 데려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기도를 엄청 할 때쯤에 구원의 손길이 왔고, 그 구원의 손길은 전혀 뭐 친분이 있거나 엄청 친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뭐 선뜻 저한테 뭐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게 기반이 돼서 제가 지금의 파주 아이를 이렇게 운영하게 됐고, 이제 그분하고는 이제 정말 오피스 와이프다라고 할 정도로 서로 굉장히 깊은 관계가 돼 있고, 이렇게 남자분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의 그런 믿음 같은 것들이 이게 저를 좀 굉장히 성장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선생님을 제가 몇 년 동안 봐왔는데, 선생님은 늘 뭐랄까 약속을 뭐 이렇게 흐지부지 한다거나 아니면 뭐 대충 한다거나 이런 성향이 아니고 굉장히 늘 성실하게 바르게 뭔가 하시는 거를 봤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의 그런 성실한 태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라는 말씀으로 저한테 돈을 기꺼이 빌려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 존재를 그대로 믿고 나의 가능성만 믿고 그냥 가보는 2026년도가 되기를 정말 소망을 하고, 2026년도의 AI는 절대 거부해서는 안 되는 파도예요. 진짜로. 그래서 조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심장이 뛰십니까? 어느 분들은 저는 그러면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어떡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고, 제가 진짜 여태까지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꾸준하게 그 길을 정말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일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옆보고 앞보고 뒷보고 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내 일이잖아요. AI를 배우는 건 내 일이고, 내가 파주학에서 언어 치료하는 건 내 일이고, AI 융복합 아카데미에서 매주 목요일날 강의하는 건 내 일이에요. 그냥 가면 되는데, 우리도 뭐 여기서 뭐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남들처럼 저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제 AI 융복합 아카데미 아니고 제가 설립한 취지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AI 융복합 아카데미대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그냥 3년 4년을 가는 거고, 이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전 우주적인 어떤 곳에서 나라는 점이 빛을 발해서 별이 되고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도에 그런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위에 딱 올라타시는 그런 상황을 만드셔라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미궁속 대화 진짜 많잖아요. 누구는 어떻더라.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여기 계신 분도 그럴 거예요. 이제는 누구 만나서 누구는 골프 나가고 뭐하고 이런 얘기들 너무 재미없지 않나요? 완전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런 얘기들. 그거 다 미궁속 대화예요. 진짜. 누구 만나서 시험은 욕하고 무슨 하고. 제가 딸도 결혼시키고 손녀도 있고 아들도 장가가서 며느리도 봤지만, 그 며느리한테 뭐 효도해라, 뭐 나한테 전화해라, 뭐 왜 안 오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다 미궁속 대화가 될 뿐이고 관계만 멀어지는 거고, 그냥 올 때 되면 오는 거고 만날 때 되면 만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시엄마일 수도 있는데, 내가 되어야 하는 모습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멋진 어른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시어머니가 될 것인가, 어떤 어떤 할머니가 될 것인가, 이런 되어야 하는 모습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습니다. 챕터 8에 가면 열정의 내맡기기라는 게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열정을 유지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여쭤보긴 하는데, 저는 열정이 없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열정이 어디서 오는 건가 생각하면 나의 신념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분명히 나아질 거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고, 더 굉장히 멋진 할머니가 될 거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신념이 있으니까, 지금 하는 소소하게 책을 읽고, 글을 써보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정이, 뭔가, 계속 조금
불이 붙는다고 하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열정이 이제 사실 그러니까 바이오리듬이 내려갈 때도 있고 막 올라갈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평타를 치고 내 열정이 그냥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다. 요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결국은 나 자신을 내가 믿는 그 신념. 이게 정말 중축이 돼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나이에 뭘, 그리고 뭐 대충 이 정도면 뭐 나는 노후에 뭐 집 팔아서 모기지 해서 뭐 살다가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죽으면 되지 뭐 괜찮아 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병이 걸려도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할 정도로 정말 의사들이 병원에서 다 살려내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다음 주에 수술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목소리가 훨씬 더 예뻐요. 근데 지금 목이 좀 많이 상한 상태긴 한데, 그런데 제가 그 병원을 이제 대형 병원을 세 군데 가는데 그 병원에서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감기 취급해요. 이 암 환자잖아요, 제가. 그래도 그런데 감기 취급하고 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게 신경을 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 순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리듬이 꺼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산다고 하고 신념이 있다고 해도 꺼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불타오르는 불씨만 큰 것만 꺼지지 않으면 이건 다시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까지 꺼트려 놓으면은 그냥 진짜 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이게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는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나의 신념이나 열정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갖다 붙이면 이게 다시 탈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 그렇게 너 가능성을 너 스스로 믿고 신념이 있다고 했으면서 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왜 조금만 피곤해도 그것 때문인 거라고 자꾸 얘기하고 너 스스로한테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초에 진단을 받고 12월 달은 제가 완전히 좀 모든 걸 내려놓고 많이 쉬고 지금도 조금 많이 쉬고 있는 단계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쉬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어떤 통찰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갔다 와서 또 AA 융복합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또 연구원팀하고 우리가 또 만나서 다 회의도 하고 만들어 놓은 것들도 또 소개도 하고 얘기도 해드리고 나서 내가 이제 병원을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한 건데, 그래서 이 나이에 뭐야 라고 그런 냉소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새로운 기술이 주는 그런 경이로움이 있어요. 진짜로 AI가 진짜 경이로워요. 제가 올해 59세거든요. 59세인데 제가 매년 우리가 계획을 쓰잖아요. 근데 매년 계획에 제가 맨날 빼놓지 않은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딱 들어가지고는 이걸 올해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어떤 플랜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래서 올해는 이거를 무조건 실행해야 돼. 근데 어떻게?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AI 융복합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고 나도 간간히 AI 강의도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까지 어떻게 해낼 수 있어? 라고 저한테 질문했는데 예스라고 제가 대답한 거예요.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왜? AI가 있어가지고. 제가 2년 동안 배운 AI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스라고 질문하고 제가 올해 박사 대학원을 등록을 하고 저번 달에 등록비를 냈거든요. 그럼 저는 3월 달부터 또 이제 심리학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두렵고 떨리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신나고 이 AI 시대에 이게 저는 AI를 배우지만 AI를 배우면서 약간 AI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했었는데 그 길을 이제는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매년 썼었는데 시간이 안 돼, 돈이 안 돼,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 이래서 계속 XXS 했었는데 제일 나이가 많은 때에 제가 그거를 예스하고 등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열정을 맡기는 거죠. 나의 열정을 거기에 한 번 더. 그래서 저는 새롭게 공부를 한다라는 게 너무 경이롭고, 기뻐요, 사실은. 내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온정적이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이 있고, 더 딥하게 좀 깊게 조금 알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공부에 대한 그런 열정이 지금 막 너무 신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시 같은 문장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써봤거든요. 제가 목소리를 지금 조금 약간 쉬어가고 있지만 읽어드릴게요. 하늘과 산은 어둑어둑하여 희미했고 어두운 강물은 얼음 밑에서 들썩이고 있었다. 봄이 거침없이 그 틈을 열고 있었다. 나는 흔들다리 위를 걸었고 아래에는 강물이 가공할 위력을 뽐내며 붐비 흐르고 있었다. 나는 왕성한 자연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맞은편 강둑 밑으로 내려갔다. 나는 그곳에서 어떤 장면을 마주했다. 막 꿈 같은 그림이 저는 그려지고 내가 마주한 그게 지금 선생님들이 이걸 들으시면서 내가 꿈꿔왔던 거, 내가 마주한 장면이 이렇게 흐르는 강물의 위를 흔들다리를 걸으면서 내가 마주한 그 장면이 어떤 것이기를 소망하는지 아니면 어떤 장면이 보이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저거를 열심히 타이핑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인데요. 확장과 연대예요. 그래서 나와 우리를 넘어서 생태계를 확장하자. 그래서 AI 책들을 보거나 아니면 그 AI 우리가 쓰는 많은 AI 관련된 말들이 사실은 바둑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바둑부터 사실 AI가 인공지능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뭐 그 이후에 나와 있는 AI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생태계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과연 그러면 뭘까? 왜 이런 생태계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여기 안에서는 키워드가 점화입니다. 점화. 불 붙이기. 그래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지금 불을 지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역할은 여기 계시는 분들의 열정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올해.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아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가능성을 자꾸 전파하고, 근데 이게 같이 타면은 확 타는데 혼자 타면 휘익 타다가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타는 힘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작년 한 해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한 거는 같이 타오르는 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의 관계가 앞으로 내가 조금 외롭고 쓸쓸한 그런 노인의 시대가 도래할 때 사람들은 그런 외로움이라는 키워드가 앞으로에 굉장히 확장되고 더 많은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래서 더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이 더 필요해지고 이런 나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딱 그분들하고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제가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 안에서 내가 수익화를 많이 하고 이런 거 사실 저 융복합 아카데미로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당신들하고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는 거, 그게 정말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타오르면은 그렇게 우리가 좋은 동료를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남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담시키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명력의 불을 지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게 사방팔방 그 빛을 전하는 것을 가담시키기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굉장히 어감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만 썼지만 이 책에서 가담시키기라는 그 챕터로 좀 길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말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표현하기 되게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책 보시는 분들은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챕터 10에서는 게임판 대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불을 붙여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내가 게임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만약 뭐 게임은 솔직히 처음부터 이기지 않잖아요. 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계속 거기에서 나의 어떤 성공의 퍼센테이지를 높여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게임판이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판이 되는 거 내가. 그래서 이런 환경이라든지 저는 진짜 만화 보는 거 싫어하고 게임 아예 못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좀 차단된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런 거 못하니까 게임을 못해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환경 탓을 저도 멈추기 시작했고 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그 AI 융복합 아카데미도 여기에 모형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해봤기 때문에 그 두 모형이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굉장히 얇은데 길게 갈 수 있는 플랜이에요. 제 머릿속은 굵게 짧게가 아니라 얇은데 길게 가는 거. 나만의 비즈니스 판을 제가 딱 짠 거죠. 게임판을 딱 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른 곳에서도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도 많으실 거지만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가 게임판이 돼보는 거예요. 제가 그 어려운 상황일 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불을 붙이고 내가 나의 신념화가 있고 나의 우주적인 가능성을 내가 아무리 믿었다고 한들 매일매일 나는 진짜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매일 술 먹는 날도 많았고 울고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삐끗한 소리도 막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내가 어떠한 인생의 한 패러다임의 게임판에 나를 올려놓고 나를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해보면서 그게 내 걸로 되고 성공 게이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지금의 내가 센터를 운영하는 게 되고 윤카드 운영하는 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가능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무슨 일을 도전하려고 할 때 한번 그냥 이런 거는 틀려도 괜찮고 이게 수치감이라든지 자존감이 뭐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게임일 뿐이고 오늘의 게임은 그냥 진 거다. 근데 내일 또 하면 되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아까 규칙 제6조 처럼 모든 걸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습게 한번 그냥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고급진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어렵지만 되게 고급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내가 이렇게 신념을 딱 갖고 있으면 사실은 앞에 가는 사람, 옆에 가는 사람, 앞서 가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닥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안 흔들려요. 내가 그 사람은 1,000,000원 벌고 나는 10만원 벌어도 흔들리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훈련이 필요한데 저는 이걸 그대로 내 자녀한테도 많이 좀 얘기를 하는 편이고 어머님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 아이들을 만날 때도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해왔어요. 물론 너무 좋죠. 결과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여태까지 삶이 계산하는 자, 어떤 측정된 세계에서 있었다고 하면 벗어나서 어떻게 이 일이 나의 게임판에 등장한 거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말? 어떻게 이 일이 나의 게임판에 등장했어? 어떻게 나한테 이윤이라는 게 있어? 어떻게 내가 잘 살았고 좋은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집이 홀라당 넘어가고 빵원이 되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나한테 벌어진 거야?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이야? 이 게임에서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질문으로 넘어가기 순간부터 그냥 하루에 눈 뜨는 게 절망적이지가 않고 조금 도전해보고 막 여기저기 좀 용기 있게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도 해보고 이런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는 정말 높은 자존감이 있고 누군가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깊게 정말 진심으로 공감을 하는 공감 능력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강 탑승권을 받은 듯한 이런 지금 오늘에 있거든요. 제가 2026년도를 그런 맞이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가능성을 위한 내가 계속 게임판에서 실패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는 게 있으면 가능성을 위한 뼈대가 자꾸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보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늪을 건너려고 왔지 악어랑 싸우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늪만 건너려고 온 거야, 늪만.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이 흐르는 어떤 의식적인 구조, 새로운 이 패러다임이 흐를 때 내가 그 판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볼 것인지, 나의 가능성을 어떻게 판에 올려볼 것인지를 자꾸 나의 의식적인 구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수입이 너무 많아서 나는 굳이 뭐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 편안함이 좋아 라고 할 때에도 사실은 그게 좋고 편안할 수는 있으나 앞으로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어서는 사실은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의 가능성을 내가 알고 내가 희망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았을 때 정말 신기한 게 내 자녀에 대해서 잔소리도 사실 굉장히 소거가 되고요. 내가 굉장히 기쁘게 활력이가 살면은 내 자녀가 더불어 그냥 교육하지 않아도 좋게 성장을 해요. 이건 진짜 비법이에요, 비법. 진짜로. 그래서 AI에 대한 학습의 루틴을 내가 갖고, 그리고 가능성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여기 환경, AI 융복합 아카데미 속에 내가 나를 한번 둬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충분히 여기 안에서 뭔가를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안에서 강의를 양성해서 강사비를 주면서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인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도울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준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강의할 때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 강의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하는데 내가 제발 이런 강의를 하면은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같이 이렇게 만나갖고 밥도 먹고 하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의 커뮤니티 와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해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해도 되죠. 큰 카테고리 안에서 배신 같은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같은 컬러와 관계식과 느낌을 가진 사람들하고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를 하는 거는 저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진짜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AI 융복합 아카데미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말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진짜 소망하고, 나와 너의 벽을 진짜 허물고 우리의 시대로 나아가자. 그래서 AI가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우리로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에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더 가치로운 일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해보자. 이게 저는 지금 3년차, 4년차 시행착오를 겪고 못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가치로운 사람으로 내 스스로 생각하는 단계까지 어떻게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올해는 그 가치롭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했던 거, AI가 더욱더 소외된 사람들한테 필요한 일이라서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거를 올해는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점진적으로 자신의 꿈들이 조금 쪼개지고 확장되고 보여지고 증명되고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지기를 진짜 제가 너무 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눈이 반짝이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되시기를 소망을 하고, 저희가 제가 늘상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조금 AI 융복합 아카데미가 조금 더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제 연구원팀하고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만나고 이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한 것들이 해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 AI 융복합 아카데미 비전은 제가 민간 자격증을 등록을 캔바를 지금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이렇게 서류를 넣을 게 있어서 왔지만, 추가적인 서류를 등록을 하면 아마 이제 캔바 자격증이 이제 등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캔바 자격증을 딴 데서 따서, 저도 물론 딴 데서 땄지만 갖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 혜택을 드릴지도 고민을 좀 더 할 거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캔바 자격증을 따실 수 있고, 그래서 캔바가 지금 완전히 다 뒤집어지듯이 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커리큘럼을 짜고 있어요. 이제 2급하고 1급하고 짜고 있는데 3월에 이제 13기 캔바 13기로 시작을 할지 뭐 새로 시작하는 거라 1기부터 시작할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3월에 이제 자격증으로 시작하는 이제 캔바 강의를 시작을 할 거고, 저희 방이 300명 넘으신 분이 계시는데 보통은 다 캔바의 니즈를 갖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작년 한 해 캔바 강의를 한 번 하고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 이슈가 작년부터 조금씩 조금 변천이 있어가지고 제가 불안한 가운데 너무 피곤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이 못했는데, 계속 심화 언제였는지 1급 언제였는지 문의하신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캔바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좀 뭐 커리큘럼이 다른 데랑 완전 조금 많이 바뀔 거예요. 실제적인 캔바 자격증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인스타 블로그와 유튜브를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 예정이고, 그 다음에 AI 올인원 과정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책 쓰는 것과 디지털 아트 그리는 것과 영상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나눠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컨텐츠를 자격증화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강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진짜 하고 싶은 건 사실 디지털 아트입니다. 미드저니로 디지털 아트 하는 것에 또 중점을 두고 싶은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각자의 브랜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도와드릴 것이 2026년도 우리의 비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번 이렇게 녹본을 이렇게 신청을 했었잖아요. 3,000원씩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저도 이제 다 우리 연구원 팀들이 다들 이제 강의를 돌아가면서 저희 3월달까지 강의 커리큘럼이 다 나왔거든요. 그 3월달까지는 커리큘럼 다 나와 있고, 또 3월쯤 되면 또 회의에서 또 3개월치 커리큘럼 또 짤 거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저랑 같이 AI를 다 배우고 강의도 외부에 많이 나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강의 실력이 작년 한 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우리가 정말 뭘 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각자 바쁘고 어딘가 속해 있는데 녹본이 안 왔어요, 이런 그 메일이 왔을 때 그걸 또 찾아서 보내고, 이런 것들이 그 각자의 일터에서 조금 좀 힘겨운 일들이 조금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 해야겠다라고 좀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집중을 위한 전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제 이번 달 안으로 제가 유료 오카방으로 전환을 옮길 건데, 여기 기존 AI 융복학 아카데미도 그냥 존재를 할 거고요.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분이 이제 강의를 좀 보통 들으러 오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또 조금 꽤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00원씩 하면은 1년이면 14만 4천원이더라고요. 이게 녹본료가. 근데 그거를 20% 해드리려고 제가 봤더니 11만 5천원이어서 이걸 그냥 10만 원에 그냥 1년 올해부터 12월까지 그냥 그래서 유료 오카방을 딱 만들면 거기에 그냥 하나만 딱 그냥 맨 위에 공지사항에 쭉 올려놔서 언제든지 내가 따로 다운받고 하지 않아도 그 오카방에서 언제든지 이 강의가 어디였지라고 그냥 바로 틀어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융복학 아카데미에서 하는 녹본 그거는 이제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해요. 근데도 굉장히 저렴하죠. 다른 곳은 다 10,000원 하잖아요. 10,000원.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료 오카방으로 제가 AI 융복학 아카데미 가능성 방이라고 해놨는데, 요 QR을 찍으시고 카카오뱅크에 나는 그럼 1년 그냥 10만 원 넣고 녹본을 그냥 그대로 쭉 그냥 거기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요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거를 제가 구글 폼을 드려야 될까요? 요거는 제가 끝나고 나서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저희가 캔바로 모인 거기 때문에 캔바에 대한 강의를 올해는 좀 활발하게 할 거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주변에 캔바의 니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많이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올해는 이제 그 심리학 박사로도 공부도 시작을 하는데, 그냥 이거를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사회적인 그 지위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뭔가를 계속 열심을 내는 이런 상황을 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마지막에 돌아갈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저는 딱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그럼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청소년이라든지 조금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좀 도닥여주고, 근데 그게 나의 경험치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학문으로 연구해서 가진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올해 새롭게 공부를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이제 융복학 아카데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힘드신 분들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분 정도는 그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내가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위주로 조금 브랜딩도 좀 찾아드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시간도 조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올해 비전, AI 융복합 아카데미의 비전을 두고 조금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의 가능성이 다시 시작되는 해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녹화는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